그치? 에메랄드 시의 문지기. 양귀비 꽃밭에서 죽음의 향기를 많이 마신 겁쟁이 사자가 깨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눈을 뜬 사자는 수레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 난 최선을 다해 달렸어. 사자가 하품을 하며 앉아서 말했다. 하지만 꽃향기가 너무 강했지. 어떻게 그 꽃밭에서 날 꺼냈어? 그들은 사자에게 들쥐들이 그를 구해준 사실을 말해주었다. 겁쟁이 사자는 웃으며 말했다. 난 항상 내가 엄청나게 큰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꽃이 나를 죽일 뻔하고 쥐처럼 작은 동물이 내 목숨을 구하다니 정말 이상하군. 그런데 친구들, 이제 어떻게 하지? 노란 벽돌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야 해. 그래야 에메랄드시로 갈 수 있어. 도로시가 말했다. 사자가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다. 부드럽고 신선한 풀밭을 걷는 일은 정말 즐거웠다. 곧 노란 벽돌길에 닿았고 그들은 오즈 마법사가 사는 에메랄드 시를 향해 전진했다. 이제 길도 잘 포장되어 있었고 풍경도 아름다웠다. 여행자들은 숲을 떠나 그들이 맞닥뜨렸던 많은 위험의 그림자를 뒤로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길가에 녹색으로 칠해진 담장이 보였다.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작은 집도 역시 녹색이었다. 그들은 오후 동안 집 몇 채를 지나갔고 때때로 사람들은 궁금한 듯이 문 앞으로 나와 그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커다란 사자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에메랄드 그린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먼치킨들처럼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기가 오즈의 나라일 거야. 에메랄드시에 거의 다 왔나 봐. 도로시가 말했다. 그래, 먼치킨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파랑색이듯 이곳은 모든 것이 녹색이군. 하지만 사람들은 먼치킨처럼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 밤을 보낼 곳을 찾기 힘들겠는걸? 허수아비가 말했다. 난 이제 과일 말고 다른 걸 먹었으면 해. 도로시가 말했다. 토토도 굶어 죽을 지경이야. 다음 집이 나오면 들러서 부탁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꽤 큰 농장으로 갔다. 도로시는 용감하게 문을 두드렸다. 한 여자가 겨우 밖을 내다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더니 말했다. 원하는 게 뭐니? 그리고 저 커다란 사자는 왜 같이 다니는 거지? 우린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해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그리고 사자는 저희 친구예요.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길들여진 사자니? 여자가 조금 더 문을 열며 말했다. 그럼요. 게다가 겁쟁이라서 당신이 사자를 두려워하는 만큼 사자도 당신을 무서워할 거예요. 도로시가 말했다. 그렇다면 들어와도 좋아. 저녁과 잠자리를 마련해 줄게. 여인이 사자를 흘낏 보더니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 집으로 들어갔다. 여자 옆에는 두 아이와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다리를 다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이상한 일행들이 들이닥쳐서 깜짝 놀란 것 같았다. 여자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남자가 물어보았다. 모두 어디로 가는 거니? 에메랄드 시로 가요. 오즈 마법사를 만나려고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오즈가 정말 너희를 만나줄 것 같니? 남자가 외쳤다. 왜 안 만나주겠어요? 도로시가 물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난 에메랄드시에 많이 가봤지. 그곳은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야. 하지만 한 번도 오즈음 마법사를 만날 수는 없었단다. 게다가
지금까지 오즈를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나요? 허수아비가 물었다. 절대로. 그는 상하는 왕실에 들어앉아 있지. 그 시중을 드는 사람조차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오즈는 어떻게 생겼죠? 도로시가 물었다. 뭐라 말하기 어려워. 오즈는 위대한 마법사라서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새의 모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라고 해. 어떤 사람은 고양이 같다고도 하지.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요정의 모습이라고도 해. 하지만 진짜 오즈의 모습은 아무도 모른단다. 남자가 생각이 잠겨 말했다. 정말 이상하군요. 하지만 우린 그를 만나볼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행이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도로시가 말했다. 왜 그 무서운 오즈를 만나려는 거니? 남자가 물었다. 저는 그에게 뇌를 달라고 할 거예요. 허수아비가 신나서 말했다. 오즈는 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쉬운 일일 거야.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심장을 달라고 할 거예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것도 별 문제 아니야. 오즈는 모든 크기와 모양의 심장을 가지고 있거든. 남자가 말했다. 난 그에게 용기를 달라고 할 거예요.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오즈는 왕실에 용기로 가득 찬 커다란 단지를 가지고 있지. 흘러 넘칠까봐 금뚜껑으로 덮어놓았대. 아마 기꺼이 조금 덜어줄 거야. 남자가 말했다. 전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도로시가 말했다. 캔자스가 어디야? 남자가 놀라서 물었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이 내 집이에요. 분명히 어디엔가 있을 거예요. 도로시가 슬프게 말했다. 오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너를 위해 캔자스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줄 거야. 하지만 그를 만나려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해. 왜냐하면 위대한 마법사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거든. 항상 자기 뜻대로 하시지. 너는 원하는 게 뭐니? 남자는 토토에게 물어보았다. 말을 못하는 토토는 그를 향해 꼬리만 흔들 뿐이었다. 여자는 저녁이 준비되었다고 알렸고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도로시는 맛있는 죽과 달걀 스크램블과 하얀 빵을 맛있게 먹었다. 사자는 죽을 조금 맛보더니 귀로 만든 죽은 사자가 아닌 말이나 먹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먹지 않았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모든 것을 조금씩 먹은 토토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여자는 도로시에게 방을 안내했다. 토토는 주인 옆에 누웠고 사자는 도로시가 자는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않도록 방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잠을 자지 않아서 한쪽 구석에 밤새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곧 아름다운 녹색으로 물든 하늘이 보였다. 저곳이 에메랄드 시일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걸어갈수록 녹색 빛이 점점 더 강해졌다. 드디어 그들의 여행이 끝난 것 같았다. 오후가 되기 전에 그들은 에메랄드 시의 성벽에 닿았다. 밝은 녹색으로 된 성벽은 높고 두꺼웠다. 노란 벽돌길이 끝나는 곳에 커다란 문이 있었다. 문에는 에메랄드가 박혀서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물감으로 그린 허수아비의 눈조차 눈부실 지경이었다. 문 옆에는 종이 있었다. 도루시가 종을 울렸고 낭낭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커다란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들은 모두 문을 지나 천장이 높은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에메랄드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먼치킨만큼 키가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녹색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그 피부조차
녹색 물이 든 것 같았다. 그 옆에는 커다란 녹색 상자가 있었다. 그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 에메랄드 시에는 무슨 일로 왔지? 우린 오즈 마법사를 만나러 왔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남자는 앉아서 생각해 보았다. 오즈님을 만나보겠다는 사람은 몇 년 만에 처음이군. 그는 당혹스러운 듯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분은 강력하고 무서운 사람이야. 만약 너희가 별것 아닌 부탁이나 바보 같은 소망으로 현명하고 위대한 마법사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거라면 아마 화가 나서 너희를 바로 죽일지도 몰라. 하지만 별것 아닌 부탁이나 바보 같은 소망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허사비가 말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린 오즈가 좋은 마법사라고 들었어요. 좋은 마법사이고 에메랄드 씨를 현명하게 잘 다스리고 있기도 하지.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거나 호기심에서 접근하면 그분은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 그래서 사람들은 감히 그분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문직이라서 너희가 위대한 마법사 오즈님을 보고 싶다면 성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안경을 써야 해. 녹색 남자가 말했다. 왜요? 도로시가 물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에메랄드시의 찬란한 빛이 눈을 멀게 할 거야.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도 밤낮으로 안경을 쓰고 있지. 에메랄드시를 건설했을 때부터 오즈님이 그렇게 명령했거든. 안경을 벗길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나뿐이야. 그는 커다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의 안경이 담겨 있었다. 모든 안경에는 녹색 안경알이 끼워져 있었다. 문지기는 도로시에게 맞는 안경을 찾아 그녀의 눈 위에 올려놓고 금으로 된 안경테를 머리 뒤에서 문지기의 목에 걸려있는 열쇠로 잠갔다. 도로시는 안경을 마음대로 벗을 수 없었지만 에메랄드 시의 빛에 눈이 멀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녹색 남자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와 토토에게도 안경을 씌우고 열쇠로 잠갔다. 문지기는 자기도 안경을 쓰고 이제 그들에게 궁전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커다란 금열쇠로 다른 문을 열었다.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문을 지나서 에메랄드시의 거리로 들어섰다. 오즈 환상적인 에메랄드시, 녹색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도로시와 친구들은 처음에 환상적인 도시의 찬란함에 눈이 부셨다. 거리에는 어디에나 반짝이는 에메랄드가 박힌 녹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들도 녹색 대리석으로 된 길을 걸었다. 대리석 사이에는 에메랄드가 촘촘히 박혀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유리창도 녹색이었고 도시의 하늘조차 초록색 물이 들었고 햇살도 녹색이었다. 녹색 옷을 입고 녹색 피부를 가진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도로시와 이상한 일행을 동그래진 눈으로 쳐다보았고 아이들은 사자를 보고 모두 엄마 뒤로 숨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길가에 있는 가게 안의 모든 것도 녹색이었다. 녹색 사탕, 녹색 팝콘, 녹색 신발과 모자, 옷을 팔았다. 한쪽에서는 한 남자가 녹색 레모네이드를 팔았고 아이들은 녹색 동전을 내고 그것을 사 먹었다. 그곳에는 말 같은 어떤 종류의 동물도 없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작은 녹색 수레를 밀면서 물건을 옮겼다.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았다. 문지기는 커다란 궁전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데리고 거리를 걸었다. 도시의 정중앙에 위대한 마법사 오즈의 궁전이 있었다.
문 앞에는 녹색 군복과 기다린 녹색 수염을 기른 군인이 있었다. 여기 낯선 손님들이 왔습니다. 문지기가 군인에게 말했다. 마법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오즈 마법사님께 당신들이 왔다고 전하겠습니다. 군인이 대답했다. 그들은 궁정 문을 지나 녹색 카펫과 에메랄드가 박힌 아름다운 녹색 가구가 있는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다. 군인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에게 녹색 양탄자에 발을 닦으라고 했다. 그들이 앉고 나서 군인이 예의 바르게 말했다. 편히 있으세요. 나는 왕실로 가서 오즈 마법사님께 당신들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군인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래 걸렸다. 드디어 그가 돌아왔을 때 도로시가 물었다. 오즈 마법사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군인이 대답했다. 난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커튼 뒤에 앉아있는 그에게 당신들이 왔다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길 당신들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한 번에 한 명씩 들어가야 하고 하루에 한 명만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에 며칠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보여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즈님은 정말 친절하시군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군인은 녹색 호루라기를 불었고 즉시 예쁜 녹색 비단 옷을 입은 어린 하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녹색 눈과 사랑스러운 녹색 머리를 가진 하녀는 도로시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말했다. 저를 따라오세요.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토토를 팔에 안고 녹색 하녀를 따라 복도를 7개 지나고 계단을 3번 오르고 나서 궁전 앞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갔다. 정말 아름다운 작은 방이었다. 부드럽고 편안한 녹색 이불과 녹색 시트로 쌓인 침대가 있었고 방 가운데 놓인 작은 분수에서는 녹색 향수가 아름답게 조각된 녹색 대리석 대야 위로 떨어졌다. 창가에는 아름다운 녹색 꽃들이 피어 있었고 선반에는 작은 녹색 책들이 일렬로 꽂혀 있었다. 도로시는 책을 펼쳐 보았는데 책 안에 이상한 녹색 그림이 가득 차 있어서 웃고 말았다. 옷장 안에는 비단과 세틴과 벨벳으로 만들어진 녹색 드레스가 많았다. 모든 옷은 도로시에게 아주 잘 맞았다. 집에서처럼 편히 쉬세요. 녹색 하녀가 말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면 종을 울리세요. 오즈님은 내일 아침에 만나실 거예요. 하녀는 도로시를 혼자 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하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안의 아주 좋은 방들을 안내했다. 당연히 이런 친절은 허수아비에게는 아무 소용없었다. 방에 혼자 있게 된 허수아비는 문 앞에 서서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 그는 누워서 쉬지도 않았고 눈을 감을 줄도 몰랐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방에서 밤새도록 방구석에 작은 거미줄을 짜는 것이나 지켜보았다. 양철 나무꾼은 그가 인간이었을 때의 버릇대로 침대에 누웠다. 잠을 자보려고 했지만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관절이 잘 작동되는지 움직이며 밤을 보냈다. 사자는 침대보다 숲속의 낙엽을 더 좋아했고 방 안에 갇혀있는 것도 싫어했지만 이런 일로 불평할 만큼 예민하지 않아서 침대 위로 뛰어 올라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가르랑거리며 순식간에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녹색 하녀는 도로시를 데리러 와서 녹색 세틴으로 만든 아주 예쁜 드레스로 갈아입혔다. 도로시에게는 녹색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토토 목에는 녹색 리본을 둘러주었다.
그리고 위대한 마법사 우주 왕실로 갔다. 처음에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궁중의 귀족들이 있는 커다란 홀로 들어갔다. 비록 귀족들은 우주를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서로 수다나 떨면서 왕실 밖에서 매일 기다리는 것이 일이었다. 도로시가 들어서자 그들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사람이 물었다. 정말로 무서운 오즈님을 만날 생각이니? 당연하죠. 그분이 절 만나주신다면 말이에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오즈님은 이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마법사에게 처음 도로시가 왔다고 전해주었던 군인이 말했다. 오즈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지요. 사실 처음에 그분은 제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아가씨를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즈님은 아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셨고 제가 아가씨의 은구두에 대해서 말하니까 아주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마에 난 자국에 대해서 말하자 만나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종이 울렸다. 녹색 하녀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들어오라는 신호예요. 혼자 왕실로 들어가 보세요. 하녀는 작은 문을 열어주었고 도로시는 훌륭한 방 안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갔다. 높은 도명 천장으로 된 둥글고 아주 큰 방이었다. 벽과 천장과 바닥에는 커다란 에메랄드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천장 중앙에는 커다란 불빛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어서 에메랄드를 휘황찬란하게 빛나게 했다. 하지만 도로시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방 중앙에 있는 녹색 대리석으로 된 커다란 옥자였다. 그것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의자였다. 의자 위에는 몸은 없지만 거인보다 더 큰 커다란 머리가 있었다. 머리카락도 없었지만 눈과 코와 입은 있었다. 도로시는 두렵고 놀란 눈으로 머리를 바라보았다. 눈이 천천히 그녀를 향하더니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입이 움직였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넌 누구냐? 그리고 왜 나를 찾느냐? 커다란 머리에서 나오는 목소리치고 그리 무섭지 않아서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저는 작고 온순한 도로시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눈이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 은구두는 어디서 났느냐? 동쪽의 사악한 마녀가 신던 것을 제가 가졌어요. 우리 집이 마녀 위로 떨어져서 그녀를 죽였거든요. 이마에 난 자국은 어떻게 생겼느냐? 목소리가 물었다. 북쪽의 착한 마녀가 나를 당신에게 보내면서 작별 인사로 내게 입맞춤해줬어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다시 눈이 도로시를 날카롭게 쳐다보았고 그녀가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오즈가 물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엠 아줌마와 헨리 아저씨가 사는 캔자스로 돌려보내주세요. 도로시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얼른 와봐. 얼른 와봐. 왜 말한 거야? 이 나라는 무척 아름답지만 전 싫어요. 지금쯤 엠 아줌마는 제가 오랫동안 없어져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눈은 3번 깜박이더니 천장을 보았다가 바닥을 보았다가 방의 모든 구석구석을 보듯이 아주 괴상하게 돌다가 마지막으로 도로시를 보았다. 왜 내가 그를 위해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우주가 물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강하고 나는 약하니까요.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고 난 겨우 작은 소녀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너는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일 만큼 강하지 않더냐? 오즈가 말했다. 그건 우연일 뿐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도로시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대답을 하며
하마,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게 캔자스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 이 나라에서는 자신이 얻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너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나의 마법의 힘을 원한다면 그 전에 너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마. 머리가 말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도로시가 물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여라. 오즈가 대답했다. 저는 못해요. 도로시가 놀라서 외쳤다. 너는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였고 강력한 마법의 힘이 있는 응구두도 신고 있지 않느냐? 이 나라에는 이제 사악한 마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마녀를 죽이면 내가 너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주마. 하지만 그 전엔 안 돼. 오즈가 대답했다. 도로시는 너무 실망해서 울기 시작했다. 커다란 눈이 다시 깜빡이더니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위대한 마법사 오즈는 도로시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 난 아무것도 죽여본 적 없어요. 도로시가 울면서 말했다. 만약 내가 누굴 죽이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사악한 마녀를 죽여요? 당신처럼 위대하고 무서운 이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제가 해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사악한 마녀가 죽을 때까지 너는 아저씨와 아줌마를 보지 못한단다. 기억해라. 그 마녀는 사악하다. 정말로 사악해서 죽어야만 한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너의 임무를 끝마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나를 만나려 하지 마라. 머리가 말했다. 도로시는 슬픔에 잠겨 왕실을 나와서 오즈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나에겐 이제 아무 희망도 없어. 오즈는 내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지 않는 이상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겠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도로시가 슬프게 말했다. 친구들도 도로시를 도와줄 수 없어서 유감스러웠다. 도로시는 자기 방으로 가서 침대에 엎드려 울다가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녹색 수염의 군인은 허수아비에게 말했다. 같이 가시지요. 오즈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수아비는 그를 따라 왕실로 들어갔다. 허수아비는 그곳에서 에메랄드 옥자 위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녹색 비단옷을 입고 흘러내리는 녹색 머리채 위로 보석 왕관을 쓰고 있었다. 어깨 쪽지에는 아름다운 색의 날개가 돋아 있었다. 날개는 너무 가벼워서 공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떨릴 것 같았다. 허수아비는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집을 채운 자신의 어설픈 몸이 허락하는 한 예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랍니다. 당신은 누구고 왜 나를 찾아왔나요? 도로시에게 커다란 머리 이야기를 들었던 허수아비는 아주 놀랐지만 용감하게 대답했다. 저는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입니다. 저는 뇌가 없어서 제 머릿속에 지푸라기 대신 뇌를 넣어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의 시민처럼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왜 내가 당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해야 하지요? 여인이 물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명하고 강력하니까요.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저는 보답을 받지 않으면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즈가 말했다. 이 약속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당신이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면 당신에게 좋은 뇌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뇌는 당신을 오즈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당신이 도로시에게 마녀를 죽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요. 허수아비가 놀라서 말했다. 그랬지요. 누가 마녀를 죽이든 나는 상관없어요. 마녀가 죽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데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나를 찾지 마세요. 허수아비는 슬픈 기분으로 친구들에게 와서 오즈가 귀여워. 오즈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로시는 위대한 마법사가 그녀가 본 것처럼 머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오즈는 양철 나무꾼처럼 따뜻한 심장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 허수아비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녹색 수염의 군인은 양철 나무꾼에게 말했다. 오즈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세요. 양철 나무꾼은 그를 따라 왕실로 갔다. 그는 오즈가 머리인지 아름다운 여인인지 몰랐지만 이왕이면 아름다운 여인이길 바랐다. 오즈가 머리라면 자신이 심장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내가 심장을 달라고 열심히 애원하면 들어주겠지? 모든 여자들은 자기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양철 나무꾼이 왕실로 들어가서 본 것은 머리도 여인도 아니었다. 오즈는 아주 무서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코끼리만큼 커서 녹색 옥자는 그 무게 때문에 부서질 것 같았다. 짐승의 머리는 코뿔소 같았고 얼굴에 5개의 눈이 있었다. 몸에서 5개의 긴 팔과 5개의 길고 가느다란 다리가 나와 있었다. 두껍고 곱슬곱슬한 털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서 그보다 더 무서운 괴물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무서워서 쿵쿵 빠르게 뛸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에게는 차라리 다행이었다. 무서움을 모르는 양철 나무꾼은 실망을 했을 뿐이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짐승이 우렁찬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양철로 만든 나무꾼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심장이 없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장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짐승이 물었다. 당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철 나무꾼이 대답했다. 이 말에 오즈는